코로나로 중소상인들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급감을 해서 문을 열어야 소용도 없는 데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스스로 포기하고 해지를 할 형편인데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 국회에서 제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판결을 했다는 것과 국회에서 다루는 것을 동시에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최근에 그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명동에서 이제 상가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명동은 이제 대부분 중국 손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손님들이 뚝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이 급감을 해서 거의 90% 이상 이렇게 줄었어요. 9%가 아니라 90%. 90%가 90% 감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해지를 원했고 그걸 관련해서 이제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중간 해지를 원했고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판사가 중간 해지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을 불어넣는 판결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께 좀 추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에 이미 그 민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을 월차임 월세를 높여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낮춰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게 언제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언제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 뭐 낮춰두는 쪽으로 놓고 보자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계약을 처음 했을 때와 사정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느냐. 그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90%가량 매출이 감소한 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사정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감액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합니다. 천재지변 막 이런 것만 이유를 들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그 정도 상황하고 천재지변 상황이죠. 간주한 거죠. 간주한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90% 감소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 매출이 90% 감소하는 정도를 이렇게 계약 해지 사유로 놓고 봤다면 폐업을 하게 됐다라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매출이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코로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근본적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여지를 열어준 판결이다. 국회에서 다루려는 게 지금 6월에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6월 손실보상법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임대차법과 임대차와는 좀 다른 건데요. 손실보상제는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당정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기재부하고 민주당하고 입장이 좀 달랐는데요. 민주당은 소급 적용까지 다 해주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기재부가 이제 소급 적용은 이원 소지가 있다. 이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행정명령을 했던 집합금지, 영업 제한 뭐 이렇게 행정명령을 했던 업종 그게 이제 한 8개 업종이 있거든요. 이 업종만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여행업이라든가 공연업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받았던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한 16개 업종 정도 됩니다. 이런 업종들은 그러면 손실보상을 못 받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실보상제를 통과시켜서 이걸 지급을 하려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8월에 신고하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지금 당장 힘든데 빨리 지원해 주는 게 더 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안을 잡은 것이 손실보상제 법안은 6월달에 통과시키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경영 위기 업종들을 확대 적용해서 24개 업종까지 늘리겠다. 그거는 다만 피해 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적절성 여부를 따져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 법은 재정법이 아니라 소상공인 임대 지원법인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을 통해서 빨리 하겠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상공인 단체 쪽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손실보상제를 하는데 소급적으로 반드시 해달라는 측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측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유연소지나 이런 거 있다면 피해 보상을 두텁게 해달라 빨리 신속히 이렇게 입장이 좀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제 당정 간에는 후자 쪽에 입장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세금을 많이 내죠.
저는 상당히 많이 냅니다. 상당히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그렇게 낸 세금이 예. 이런 손실 보상으로 쓰이는데 유감 없죠. 유감 전혀 없습니다.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부유세가 만들어지고 제가 부유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서 손실보상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특별희생과 일반희생의 법리가 있습니다. 일반희생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이나 또는 뭐 정부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희생이에요. 즉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집합금지가 된다든지 하면서 여러 업종들이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발생했던 것이 일반희생입니다. 특별희생은 뭐냐면 그 8개 업종을 딱 찍어서 집합금지 내지는 집합제한을 했잖아요. 이거는 특별희생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양쪽 다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고 일반적 희생에서는 일반적인 시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개 업종에 대해서 저는 그 액수가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국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일반 희생에는 국가의 시혜를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손실보상제가 여전히 특별한 희생을 별도로 8개 업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원칙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산수, 재정만 볼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가장 큰 국민적 자산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제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 자산이 쌓여야 그 이후에도 국가가 이렇게 국민과 정부가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규제당했던 뭐 8개 업종 꼭 8개 업종만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소급해서라도 재정 보존을 해주는 게 좀 이런 때 돈 쓰자고 돈 벌고 돈 모아서 또 세금도 박시영 대표처럼 엄청 많이 내고 이러는 거지. 아니 선생님도 많이 내시잖아요. 저는 지금 형편없어요. 몇 년 전에 한 번 많이 내봤다. 한 번 많이 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하고 그때 놀란지 누진이 되니까 네, 네. 그런 적은 맞아요. 있어요.